지타짱 교수입니다. 자, HLB. 자, 오늘 보게 되면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한가 진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끝난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급락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92,800원이라는 주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때에 대한 광명을 다시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때에 대한 전환사채 가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봐요.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선에서 전환사채를 다시 한번 발행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 때문에 맞아요.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빠졌었죠. 그죠? 사실 이 하한가 쳤던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전환사채 가격을 이용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시장의 수급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시는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일단 단기적인 일정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는데 7월 16일을 한번 러프하게 잡아볼게요. 그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환사채를 보면서 돈이 들어온 날짜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최근 있었던 전환사채 가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해서 떡하니 나와 있는 거.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린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330억의 전환사채 그리고 65,900원의 전환사채 발행. 자, 쭉 나오면 돈 입금일이 언제죠? 돈 입금일 7월 16일이죠. 돈이 입금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이때까지 일단은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벤트를 가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 이동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85억의 전환사채를 추가로 투자했죠. 근데 이 양반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쭉 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일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1%짜리 전환사채, 4%짜리 전환사채. 10분 남았네. 자, 이 부분에서 79,6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근데 55,0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누구죠? JJ 에셋이라고 하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 김복덕이 소룩스 제가 다뤘던 종목이죠. 1대 14의 무상자를 단행했던 세력. 여기 보게 되면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7억을 투자했다가 85억으로 늘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을 위한 맞아. 먹여주기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때도 이동희 씨는 7억을 들어왔다. 이때도 전환사채는 85억의 이동희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에는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 이걸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이면에 어떤 초거대 세력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들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임상 나오기 전에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주가 끌어올린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똑같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가 끌어올린 건 사실이네. 결국은 파이널 리뷰 끝났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존재한다. 다 두 가지 재료는 항상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은 강력히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 근데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가격을 봐야 된다고. 65,900원까지 65,900원에 발행했는데 이날 딱 결과물 나올 때 보게 되면 한 방에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가를 65,800원 100원 차이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빵 쏘아 올리죠. 결국은 그대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사실 전환사채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 가액을 높일 수도 있고 빠지면 전환가액을 낮출 수도 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전환가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을 46,000원을 깔아버렸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밑으로 더 최종 3만원대까지 열어놓을 수 있고 오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6만원이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지금 현재 이 부분 때까지는 전환사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빠르면 2달, 늦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지. 6개월 길어지게 되면 이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맞아요. 이때 발행했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있는 날짜가 도래한다는 거죠. 1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 7월. 더하기 6? 그럼 뭐야? 딱 떨어지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들의 시나리오 머리 위에서 놀기 위한 전이라고 우리는 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 종목을 다루면서 요 부분에서 전환사채 이슈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어떠한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진을 형성할 거고, 그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략 자료집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이 특수한 사실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추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에 라이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그 후반대로 좀 돌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봅시다. 이때자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했던 거 하나, 65,000원이라는 부분 하나만 간단히 보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전환사채를 충분히 완벽하게 이용하고 이 시나리오를 조금은 다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보면서 이들의 머리 위에서 다시 한번 놀아봅시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린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떠한 타점이 생겼고 시나리오가 달라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때 급락 나왔을 때도 역시나 제가 금리적인 환경 달라졌다. 받아내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최근에 제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도 역시나 그러지 않았나요? 알테오젠도 요 부분에서 똑같은 날짜에 금리적인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오를 겁니다. 한동안 빠질 겁니다. 그죠? 자, 같은 흐름에 보이는 큰 종목들. 지금 환경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자 청구 수당이 늘어났다는 거.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거.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봅시다.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자, 요 부분에 5분 전입니다. 도와드렸던 영상 한번 가볍게 보고 요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최종적인 전략 시나리오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이 HLB가 최근에 AI 신약 기업에 투자했다 해죠. 그거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합니다. 상장 기업.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짧게 볼게요. 이때 한가친 다음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할 겁니다. 라고 했죠. 이거 순간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좀 마련해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부양하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실제로 도와드렸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5월 21일이죠. 이 급락 사건이 있었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동안만 여러분들 정류장이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종료됐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 전반적인 금리 분위기상 매력 여건이 좋다. 금리. 그죠? 자, 그러면서 알테오젠 비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여건과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매도 타점을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실제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5월 21일 날짜에. 그죠? 실적을 이렇게 보내드렸고, 자, 결국은 알테오젠이라는 비교 설명을 중간에 제가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죠. 똑같은 흐름에 오르고, 똑같은 날짜에 빠지고, 똑같은 흐름에 오른다. 이때 전부 다 도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의 임상 결과가 달라지면서 빠졌던 것 뿐이고, 오르는 환경이니 분명히 이 부분도 접근하십니다. 그쵸? 결국은 알테오젠도 또 최근에 커버해 드릴 때도 역시나 HLB 비교 설명해 드린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일 때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죠. 자,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자,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내일 한 번은 자, 동시효과 체크해 봤죠. 결과물 나와 버렸잖아요. 일단 장중에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너무 떠서 시작했죠. 거기에 강력 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자 역시나 한번 때리자 때리자 시초가에 한번 매도하고 가도록 하시죠. 다만 일단은 타점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접근 타이밍을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해서 라이브 채널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더 보내드렸죠. 7월 3일날 자 시초가 한번 매도해요. 자 만일 66,900원 아래로 깨지면 무조건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그리고 며칠 보유해 보도록 하자. 라이브 채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라이브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역시나 어떻게 하시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 실시간으로 아무리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금리적인 환경이나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 급락에 대한 부분은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환사채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도와드릴 수 있고 이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준 상태,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테오젠과 HLB 반드시 사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물이 발생됐을 때만큼이라도 반드시 전략자료집 한번 한 가지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전환사채 가격을 어떻게 얘네들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수급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앞으로 요 정도 93,000원까지 왔는데 이제 9월 16일이라는 가정을 좀 잡는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 남아 있네요.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참고하고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실수 한번 하신 분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아요? 그쵸? 왜? 아니 이게 너무 아프지.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걸 참아내고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도 기회였고 이 부분에서도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냉정히 우리 한번 라이브 채널에서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까지는 제가 영상으로만 도와드렸었죠. HLB, 알테오젠, 구천조 하락. 이게 하락의 주범은 금리입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면서 이때 가격 기준이 한 요 정도 와 있을 때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금리적인 환경, 바이오 기업은 부채가 많잖아요. 자, 요 부분을 일러드리면서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은 도래됐습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자, MSCI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금리 이야기를 좀 풀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만 다루기에는 조금적인 시차가 존재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다뤄드렸어요. 보도록 할게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금리에 대한 훼손 때문에 빠진 것이지 파이널 리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만 빼고는 나머지는 금리입니다. 받아내십시오. 여기서도 도와드렸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전개를 보였어요. 때리고 나서 다시 사보자. 전날은 분명히 시초가의 매도, 그죠? 그리고 나서 전략을 다시 한번 시초가의 매도, 그리고 이 전환사채 가격, 그죠? 6만 5,900원이었죠. 이 100원 차이 떨어졌을 때 한 6만 7천 깨지면 한번 단발적으로 사봅시다. 그리고 며칠 지켜봅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종목들 최근 흐름 보게 되면 항상 알테오젠, 그다음 리게캠바이오, 제가 커버했던 들었던 종목들 정말 흐름이 좋잖아요. 삼천당 제약도 한번 볼 텐데 제가 최근에 삼천당 제약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들을 커버해드렸죠? 페프트론. 좋은 종목들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자, 이렇게 해서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3월 14일 날, 그죠? 이렇게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일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 이야기 쭉쭉 올려드리면 삼천당 제약도 제가 7월 2일 날짜면, 자, 오늘 급등 나왔는데 7월 2일이면 요 날이죠. 분명히 더 급등 나옵니다라고 해서 삼천당 제약 죄송합니다. 자, 7월 2일 날 이때, 그죠? 이때 8.9% 이게 한 6% 7%에서 찍었는데 여기까지 급등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에 다루는 건데 이것도 영상 가볍게 한번 볼까요? 자, 커버리지 시작입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이후 커버리지 들어갑니다라고 했죠. 지금 HLB 말씀드리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라이브 채널에서는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이 삼천당 제약 말고도 시장에서 다루는 모든 업종을 좀 커버리지 좀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타장 교수입니다. 자, 16만 4천 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부분을 비만 치료제로 한번 다시 커버리지를 좀 게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이 두 부분을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엄영민 연구원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 수혜주 이런 부분을 계속 다뤘었는데, 자, 삼천당 제약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부분, 자, 50만 주 가량을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금액이 저는 삭센다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잡혀 있다. 그 부분,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로 과거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찍었던 영상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자, 비만 치료제 업종입니다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가정을 또 잡아놨습니다.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번 좀 잡아놨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전환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조건과 하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부분 다뤘고, 7월 16일까지 일단 이벤트, 단기적인 이벤트, 전환사채 가격, 즉 돈이 들어오는 이 시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제가 시나리오 잡아왔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이제 예민한 부분들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고, HLB 이번 진양곤 회장 여의도에서 NDR 했어요. IR 했어요. 비공개 IR 했는데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였기 때문에 후배 녀석들 제일 먼저 참관을 시켜봤는데, 최근 나왔던 이슈 중에 AI 신약 기업에 50억 투자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에 투자한답니다. 그 기업은 상장 기업이네요. 과거에 노터스라는 기업이 HLB로 인수되면서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자, 간단히 크게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점으로 그냥 쭉 해서 때려박았어요. 그죠? 10배 이상 올랐던 기업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무상증자를 이때 단행했던 건데 이 정도는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 이 기업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 벌써부터 5개월 전부터 집중 매집 들어왔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되는 이 기업은 과거 노터스처럼 최소 못해도 300% 이상은 그냥 급등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일단 기관들 대상으로만 이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뭐랄까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이제 HLB가 마냥 위로 갈 수는 없어요. 매도 타점도 분할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건 9만 원 갔을 때에도 내 평가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 12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매번 해드렸던 겁니다. 자, 나중에 또 이제 올라와서야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자, 이 매집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지장권 회장이 분명히 인수이사를 분명히 강력히 어필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 개인 번호를 한번 노출해 볼게요. 자, 010-4822-8706으로요. 이렇게 한번 보내주실래요? 비만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비만. 비만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비만 치료제 히든주까지 제가 첨부해서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이제 질의응답 있다고 한다면 같이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했던 것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더 잘해야겠죠. 항상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바이오 사이클, 바이오 기업들의 사이클은 완벽하게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지금 이 금리 환경이 뚜렷하게 좋아지지 못했고, 그리고 첨생법 관련된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중국 조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만 환경의 변화가 나왔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만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에서 적어도 7월 16일까지는 HLB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관련 계열사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만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어요? 종목에 한정돼서 보지 말고 시장을 먼저 보아라.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가, 인하를 하는가, 동결을 하는가. 그게 바로 HLB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 뭐 생명과학이든 바이오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발달되어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를 보고 체크하고, 항상 이 부러짐도 파이널 립이 끝났다가 아니고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훼손되었구나 하면 풀리는 구간을 우리는 NDF 환율, 뭐 물가 지수 아니면 실업자 청구 수당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는 맞아요. 다시 한번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라고 했어요? 여기 왔을 때 여기까지 갔었던 평가 금액을 만들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